신호금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24년도 1월도 벌써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벌은 잘 길러지고 있는지요? 이미 저쪽 남쪽에서는 봄보를 시작해서 화분떡이 2개 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는 벌써 많은 벌들이 다 깨우고 철쭉꽃이 피어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 비교해서 기온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 있고 따뜻한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봄벌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벌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은 잘 키워지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벌이라도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서 금년에는 실패 없이 벌들 많이 증식을 하시고 또 채밀도 많이 하셔서 작년에 못한 것들 다 보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1월 중순에 또 간단히 할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 타이틀에 보시는 것처럼 봄벌 시작하는 것과 간단히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시점은 봄벌이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이 가장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벌 시작과 주의입니다. 타이틀대로 보면은 입춘에 내금하고 우수경칩에 깨우자. 이렇게. 전지를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입춘과 우수경칩을 설정해 놓은 것은 그 전후에 내가 있는 지역이 좀 따뜻하다 그러면 입춘보다 좀 더 빨리, 우수보다 좀 더 빨리, 아니면 더 추운 지역에서 좀 뒤늦게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여러분들 아시고, 입춘의 전후에 내금을 하자는 것은 뭐를 내금하느냐? 바로 이때 식량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우리가 월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식량의 질량에 대해서 아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에 아니면 입춘 전에 벌통을 열어서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유무를 확인해서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월 서비를 내주셔야 되고요. 없다면은 비상식량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비상식량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체사료입니다. 여러분 고체사료 아시죠? 이걸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밀소비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은 저밀소비도 이미 준비해놓은 게 없어요. 미처 준비해놓은 게 없다면은 이런 고체사료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벌이 아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따뜻한 데 두셨다가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벌떡 뚜껑을 열고 아주 빨리 이걸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춘에 내금을 해라는 겁니다. 그 식량이 부족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우리가 우수갱십에 입춘보다 더 뒤에 깨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수갱십 깨울 때 그냥 마지막에 열어봤다면 이미 뚜껑 열으면 이미 식량이 부족해서 죽은 벌들이 있으면 더 이상 우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봄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서 식량이 부족하면 보충해주기 위해서 입춘에 내금해라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경칩을 깨우자고 했습니다. 우수경칩이라고 해서 내 지역의 평지에는 우수경칩을 깨웠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상간 지역이 있으면은 또 우수경칩보다 더 늦게 깨워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 기온과 내가 있는 환경 조건에 맞춰서 봄벌 시작하는 시기는 조금 앞당길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앞당기는 게 좋으냐 뒤로 가는 게 좋으냐 이겁니다. 그죠? 늦을수록 괜찮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러면 너무 늦게 깨워가지고 아시아꿀을 채밀할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주변 사람들이 깨우니까 나도 따라서 1월달에 깨우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또 내가 기술이 부족할수록 좀 늦게 봄벌이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럼 나는 늦게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벌들이 안에서 뭐 산란하면 어떻게 하냐? 괜찮습니다. 벌들이 본능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가 시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자, 무조건 우수경칩을 깨우냐? 물론 하면 되겠죠. 벌의 자연적인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동을 보느냐?
지금 외부에 밖에서 까마귀나 까치들이 나뭇가지를 물어다 나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은 발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어다 놓는 것은 벌써 집을 가지고 알을 놓고 산란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때가 되면 벌써 뭐 한 3월달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부터 2월달부터 얘들은 그런 집짓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육아를 해야 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소문 앞에 찌꺼기를 물어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탈피 작업이라고 합니다. 즉 벌집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밖으로 다 물어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제 산란하고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벌통들이 여러 개 보였을 때 그때 시작하시면 적기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전통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보였을 때 해도 되고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늦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때 탈피 작업, 즉 소문 앞에 청소 찌꺼기를 물어냈을 때 화분떡을 넣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때가 봄벌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봄벌을 깨우는 것이다. 아니, 다른 분들은 1월달에 깨우는데 그렇게 늦게 해도 되느냐?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수신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찍 깨워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심자분들이나 또 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늦게 깨울수록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찍 깨우는 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벌, 벌이 개체수가 많은 강한 벌은 조금 일찍 깨워도 되고 약한 벌은 늦게 깨워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반대로 하실 겁니다. 약한 벌을 빨리 깨우고 강한 벌을 늦게 깨우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약한 벌을 빨리 깨워서 개체수 많이 불려나가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강한 벌을 빨리 깨우시고 약한 벌을 늦게 깨우다. 왜 약한 벌을 늦게 깨우냐면은 약한 벌 일찍 깨우면은요 보온이 안 됩니다.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얘기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외부 기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깨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운 시기를 그렇게 맞추면은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 꽃샘시는 기습 한파에 조심해라.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깨웠는데 바로 기습적인 한파가 온다든지 꽃샘 추위가 일주일씩 이렇게 지속되면은 멈춤을 하게 됩니다. 산란한 거 다 파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봄벌 시작 안 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며칠 동안 따뜻하다고 해서 깨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느긋하게 보시고 앞으로 계속 이제 영상의 날씨가 보인다 했을 때 이때 깨우시라는 겁니다. 물론 꽃샘 추위는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온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어쨌건 이런 것들도 주의해서 우리가 잘 봄벌 시작할 때 참고를 하시면 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봄벌을 시작할 때 준비는 바로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죠. 이런 화분떡도 미리 준비를 해서 숙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보온재도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봄벌 시작하게 되면 바로 그냥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화분떡은 제가 누차 계속 얘기했습니다.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또 이 화면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화분떡은 이제 저희들 화분떡을 비교해 보면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은 시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어 놨다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만든 겁니다. 일주일 이내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설탕도 조금 덜 녹았을 것이고 이게 숙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숙성이라는 것은 바로 발효입니다. 발효가 된다는 것은 청국장을 띄우듯이 유산균, 벌에게 유익한 그런 균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숙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작년 거라든지 그냥 사가지고 창고에 뒀다가 주거나 아니면 사가지고 지금 바로 넣어주거나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음장같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찬 걸 갖다 벌한테 넣어주게 되면은 얼음 덩어리 같은 걸 벌통에 넣어주기 때문에 벌통 내부에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게 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를 해서 따뜻한 방에 두시게 되면은 이것이 발효도 잘 된 것과 동시에 유익한 균도 많이 발생되고 또 이게 떡이 말랑말랑하게
되면서 떡 자체가 따뜻하게 되겠죠. 따뜻한 것을 벌통 안에 넣어줘야지 벌이 그냥 확 붙어서 제대로 물고 가서 육아를 하기에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우기 전에 한 달 전이면 더 좋고 뭐 열흘 전에도 괜찮고 미리 구입을 해서 잘 해줘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화분떡에는 첫째 질이 좋은 거라야 됩니다. 저희들의 이 화분떡의 레시피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 똑같은 화분떡이냐? 그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밖에 없죠. 음식점도 가면 다 맛이 다르듯이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주 재료는 똑같습니다. 화분, 대두, 효모, 설탕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에 더 부족한 영양소라든지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 또 단백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따라 다릅니다. 이 화분은 누가 먹느냐면요, 애벌레가 먹습니다. 애벌레에서 6일 동안 있는데 6일 동안 있을 때 엄마 벌들이 이 화분을 물과 액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가 이렇게 많이 먹느냐? 절대로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출방을 하고 난 벌, 우리가 일벌들이 아래서부터 출방할 때까지 21일이 걸립니다. 21일 후에 출방을 딱 하게 되면은 출방하고 난 벌이 15일 동안에까지 1일에서부터 15일 전까지를 유봉이라고 합니다. 유봉은 안에서 내역봉이라고 해서 안에서만 일합니다. 집짓기, 청소, 육아, 여러 가지 온도, 습도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유봉들이 하는 일인데, 유봉들이 이걸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먹고 유봉들이 이 화분을 많이 먹습니다. 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몸에 지방체에서 저장을 해놔야지 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단백질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기존 우리 재료, 주재료 사다 보면 단백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자연에 있는 화분이 30년, 40년보다 이 단백질을 비롯해서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 물질들이 4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들에 대한 영양소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벌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어든 만큼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벌을 건강 키워야 됩니다. 벌의 재수명보다도 더 오래 살게 하려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애벌레 때부터, 어린 벌 때부터 건강히 키워야지 성충이 돼서도 재수명을 더 능가하게 살 수 있고 더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화물떡을 하라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수는 필수적입니다. 그죠? 화분떡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열흘 후에는 꼭 이 급수를 해야 됩니다. 바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육아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를 하는데, 소문급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밤에는 얼고 낮에는 녹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자동급수로 벌통 안에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런 방식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닐 개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언제? 봄볼을 시작하면서, 즉 깨우면서 화분떡을 넣어주시면서 바로 비닐 개포를 사각으로 다 막으라는 겁니다. 화분떡 바로 위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밤 온도는 내려가고 영하로 내려갈 때 안의 온도는 영상이 다 보니까 이런 결로 현상에 대해서 비닐 위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아니 이걸 맺히면 바다에 떨어져, 아니 습기가 차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됐을 때 떨어져 가지고 밑에 물이 많이 고치지,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봄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벌들이 수분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이로운 그런 우리 작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니까 밖에 물길로 나갈 필요가 없죠. 여기 맺히는 물들은 그렇게 차지도 않습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벌들한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만약 이 물이 없으면은 당연히 물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서 도랑에 가서 물을 빨다 보니까 저체온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죽는 그런 벌들이 왕왕 보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먹어서 좋고 밖에 나가서 안아도 좋고, 그래서 훨씬 더 이롭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걸 계속 두느냐? 아니에요. 계속 두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두냐면은 봄벌 시작하고 나서부터 점점점 날씨가 가물어내서 이제 새벌도 태어나고 또 외부 온도가 15도, 20도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벌이 늘어나면 빼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스티로폼 통 같은 경우는 약 4매 이상만 늘어나면 빼주셔야 됩니다. 또 나무통은 5매 이상 정도 늘어나면 이 비닐을 빼주시면 돼요. 또 그때는 빼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미 이슬이 안 맺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외부 온도가 영상으로 가면은 여기에 물기가 물방울 맺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때는 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빼주기 싫다, 보온 때문에 그냥 둬야 되겠다. 그럼 계속 두면은 너무 안에 열이 나가지고요 산란의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빼주시라는 겁니다. 굳이 둬야 되겠다 판단하시면 이 귀퉁이를 한쪽에 이만큼 접어주셔야 됩니다. 환기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든지 완전히 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덮어서 무조건 안만 뜨끈뜨끈하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육아하는데 지장을 없도록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온도를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벌들이 저들이 가슴으로 열을 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열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온해서 열을 35도 맞춰주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계속 덮어놓으면 너무 뜨거워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제거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온제도 미리 준비를 해두라는 겁니다. 이 보온제는요, 겨울보다도 봄벌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이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급격하게 한파가 온다든지 꽃샘추위가 온다든지 하더라도 벌통 내부의 온도는 변함이 없을 정도로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줄 수 정도야. 뭐 한 겹으로 막아주든지 아니면 얇은 걸로 2겹을 맞아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뭐 너무 추워서 10겹을 맞아줘야 돼. 그런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건 그 한파가 왔을 때 그 찬 공기가 보통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외부 포장이에요. 또한 반대로 안에서 있는 열을 내보이는데 그 열이 밖으로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낮으로 내부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지 벌들은 밤낮으로 육아를 잘해서 잘 키워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울보다도 오히려 더 봄벌이 시작하고 나서는 외부 포장을 철저히 잘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된다는. 자, 이렇게 해서 1월달 벌써 우리가 관리하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 2월달에는 이제 벌써 설이 있습니다. 설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것을 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